팬데믹 당시에. 그때 원유를 좀 많이 사놨어요.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수익을. 근데 이제 최악의 투자라고 어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그때 찰리 멍거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갔죠. 아. 근데 그분은 이제 바로 손절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연예인들의 자산 관리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이제 기사들이 저도 기자지만 온라인에서 클릭수 많이 잡아먹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연애설, 뭐 열애설 이런 거 말고 아 누가 빌딩을 샀네. 누가 연예인 팔았네. 누가 강남에 무슨 건물 샀다? 그 연예인들 건물만 전문적으로 중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다고 큰 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네. 또 많은 셀럽들이 또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약간 그쪽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연예인들은 거의 다 뭐 건물 부동산이에요?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 근데 이것도 0.0001% 그죠, 완전 극상위. 정말 네, 극상위. 왜냐면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빠요.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연기도 했어야 되는데 네. 연기만 꿈꾸다 보니까 이 경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연기에서 벌리는 수익을 20대에 이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일정 부분은 투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사가지고 생활비로 쓰기 바빴던 것 같아요. 좀 돈 더 생기면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생기면 버스 타던 곳 택시도 한번 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아껴서 뭔가 투자의 개념하고 같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정도의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까지 모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뭐 건물을 산다거나 수입 정도는 안 되고 소수의 몇 분만 그렇게 그죠. 극상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몇십억, 뭐 백억, 뭐 몇백억짜리 건물을 아무나 네. 사겠습니까? 시정한 그게 이제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대부분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클릭수가 그렇죠.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오히려 이혼율이 아마 적을 거예요. 아, 연예인의 이혼율이 더 적어요? 오히려 일반 분들 이혼율 몇 프로? 요즘 좀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많이 높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로 이혼을 한다고 60% 70%로 이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세요? 눈에 더 많이 띌 뿐. 그렇죠. 그게 기사화되니까 그게 연예인들이 다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뭐 일반인 분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느낌은 조다랑 배우님도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싸웠다고. 아니 싸우시잖아요. 안 싸우세요? 아니, 저는 안 싸웁니다. 아니 뭐 술자리에서 얘기랑 달라요. 아, 이번 주에는 안 싸웠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조다란 배우님이 경제 지식, 상식, 재테크 관련된 상식도 많이 알고 있던데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던데요? 책을 많이 보지는 않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보죠. 아, 와이스트리트. 그렇게 우연히 만나고 그러니까 경제 와이스트리트 공부하다가 보다가 예, 이제 예. 아니 알고리즘에 많이 본 분이 떠가지고 이렇게 뵌 게 좋은 채널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어떤 거를요? 이 경제 공부를 오, 그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 하려면 대부분들이 뭐 연극도 하고 많은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 뭐 정치 이 정도의 기본 상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또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가요만 듣는 게 아니라 클래식도 듣고 재즈도 듣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도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여행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연기의 폭이 넓어지는데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연기만 공부하면 이게 뭔가 배우로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맞아요. 특히 이제 부모잖아요. 아, 이제는 저희는 정년은 없지만 언제 일할지 모르고 언제 직장이 없어질지 몰라서 왜 신구 선생님처럼 아주 그냥 그건 평생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정말 경우. 특별한 경우.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처럼. 그분들의 노력은 네. 제 옆에서 같이 공연하면서 뵀는데 정말 그분들이 이제 재능만으로 된 게 아니고 거의 뭐 물론 재능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그분들의 노력은 지금 60년 넘게 연기를 하고 두 분 다 계시잖아요. 60년 가까이 그렇게 연기를 또 스타급으로서 이렇게 지탱해주고 계시다는 건 노력이 정말 리딩 날 대본 외워보시니까. 그러니까 리딩 날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이제 합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본 덮고 리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대본 보면서 읽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의 한 번도 늦은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이랑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도 거의 뭐 지각이 지각이 없어요. 지각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일찍 와서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고 쉽게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오랫동안 롱런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건데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신구 선생님이랑 제 원캐스트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연출님이랑 저랑 나이대가 똑같아서 네. 연출님이 저한테 편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손숙 선배님이 선생님이 어머님으로 나오시고 아버지가 신구 선생님으로 나오시는데 뭐 선생님들은 루틴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선생님들 루틴에 따라가지 말고 다른 분도 편하게 대본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 놓고 갔다가 혼쭐 났죠. 왜요? 왜 대본 들고 가냐고. 네. 어디에서 리허설 같은 거 뭐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보통 상식이면 대본 이렇게 들고 이게 런도 돌고 이렇게 예, 마지막 이제 있고. 부분에서 다 외워가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신구 선생님이 네. 집에 가라고.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집에 가면서 울었죠. 아무튼 맨날 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나이 많으네. 막.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 때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버리시죠. 아니 대본을 언제 받았는데 대본을 들고 있어?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술 이게 선생님하고 술 자주 이게 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랑 나같이 생긴 사람들은 죽을 뚱살뚱하지 않으면 남들이 쳐다보질 않는다. 네가 잘생긴 스타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니? 키를 가지고 있니? 근데 죽을 뚱살뚱해야 남들 한번 쳐다봐준다. 남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집에 가라고. 이 얘기를 해주다. 야. 그러니까 그게 혼나기도 혼나고 가슴에 와닿죠. 그렇게 왜냐면 저도 현장 가면 알겠지만 저도 연차수가 많이 그래도 되니까 이제 그렇죠. 선배 대접을 많이 받는데 대접받는 나이인데 친구들한테는 한없이 저는 애기니까. 네. 얼마 전에 그러셨더라고요. 한석규 선배하고 최민식 선배님한테 네. 아직 너네 연기로 꽃봉오리도 안 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석규 선배님이 예 맞습니다. 그랬다. 네? 한번 공연 보러 오셨는데 네. 최민식 선배님도 정말 깍듯하시더라고요. 친구 선생님한테는 야 민식아 이러니까 갑자기 이래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친구 선생님한테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 너 말이야 국립극장에 있을 때 말이야 너 이게 그때 뭐 셰익스피어 작품 하시는데 너 계단에서 대본 보던 게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해. 근데 참 네가 열심히 했어. 이러시니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열심히 할 때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선생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도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꽃봉오리도 안 펴면 저희는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셨죠. 근데 그 말이 참 맞아요. 죽을 뚱살뚱. 죽을 뚱살뚱 해야 남들이 한번 쳐다봐 줄까 말까 한다. 남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집에 가라. 진짜 그런 스승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도 복이네. 그렇죠. 운이 좋아서 복이다. 복.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네. 조다란 배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경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불안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가장이자 네네. 아버지이자. 근데 늘 저 말고도 많은 선후배분들이 늘 불안해하세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연기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서 그 사업을 잘못 시작하면 대부분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기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사업에 하면 에너지가 일로 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소홀해지고 이거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방향성을 잃은 동료나 선배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연예인들이 이제 좀 큰 돈을 버시는 분들 주변에는 이제 투자하자고 이제 꼬시는 사람들이 항상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경제적 지식이 없었으면 지금 편집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분야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내 이 경험을 가지고 인지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섣불리 그거를 또 덤벼들면 안 되니까 공부를 저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영화 개봉하거나 네. 드라마 나와서 이제 홍보해야 될 때 막 방송 출연 안 하던 예능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 나네, 약간.
근데 방영이 한 다들 6개월 이상 남아서 이제 그래요? 이동욱 씨랑 김범 배우랑 예. 김수현 배우랑 지금 엊그저께 이제 구미호전이라고 구미호전 시즌 2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지금 우리 학교를 만드셨던 이재규 감독님이 이 정신병동은 언제 올라와요? 모르겠어. 그것도 6개월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후반 작업해야 되니까. 네, 후반 작업. 이것도 OTT예요? 이거는 넷플릭스고 하나는 TVN이고. 아직 멀었구나. 네, 많이 그냥 많이 남았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주변에 네. 좀 아는 연예인들 있으면 네. 작품 개봉하고 이럴 네, 때 네. Y스트릿 나가라고. 100만 되면 불러주세요. 아직 멀었다. 근데 연예인들도 네. 경제 공부,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네. 무조건 경제, 부동산, 주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제 변화, 산업의 네, 변화, 뭐 네. 기업들에 대한 관심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주변에 네. 이제 Y스트릿을 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세요.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방송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가장 그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2020년 3월 달쯤에 아마 폭락을 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팬데믹 당시에 그때 원유를 좀 많이 사놨습니다. ETF로. 원유 ETF를 예. 그때 막 마이너스 유가 가고 막 예. 난리 났을 예, 때 예, 예. 그게 가장 바닥에서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수익을 그때 원유 레버리지 ETF는 원유는 당분간은 그래도 난리였죠. 예, 당분간은 아무리 전기하지만 그리고 재생에너지 하지만 이 원유가 한 번에 그렇게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5년 정도는 대략적으로 저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소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그 팬데믹 패닉 상황에서 네. 그때 왜냐면 원유 제가 ETF 를. 19년도부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투자 그때부터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계좌를 다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죠. 아이들 예, 왜냐면 그거는 돌잔치 했던 금액들이나 용돈 받았던 금액들을 다 아이들 계좌로 넣어놓고 저는 이제 따로 했었는데 아이들도 수익이 굉장히 그래서 이 친구들도 20살이 넘었을 때 경제적 어느 정도 윤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우리 때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고 주식하면 다 이제 도박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위험하지만 다른 한편은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떤 분은 굉장히 설레어하고 많은 분들은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다들 힘들어요, 사실은. 네. 저도 올 웨더로 레이달리오 그 법칙을 해가지고 많이 분산을 해놨는데도 채권도 안 좋고 원자재도 안 좋고 금도 안 좋고 맞아. 다 안 좋아서 아무튼 근데 무조건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거의 다 한 80% 90% 80% 정도란 ETF로 다 들어가 있는데 ETF 좋죠. 근데 이제 최악의 투자라고 이제 손이 네, 제일 아픈 투자. 네 저길 들어갔습니다. 어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왜냐면 제가 중고차도 중고차를 사가지고 부품도 많이 이제 OEM을 해가지고 주문도 많이 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네. 그리고 집에서 있는 모든 이제 제품들을 왜냐면 거의 배송비도 없고 좀 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품질은 좋은 것만 잘 선택을 하면 랜덤. 네, 그리고 이건 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어떤 왜냐면 알리바바가 경제적 해자가 있다. 네, 미국은 이베이가 있지만 이게 저렴하게 전 세계적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곳이 이 배송비까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때 찰리 먼거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갔죠. 근데 그분은 이제 바로 손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단위 종목 투자를 잘 안 하다가 그때 한 30-40% 이상 폭락을 했었어요. 네. 그때 뭐 이제 중국에서 막 규제하고 네, 막 이제 막 마윈이 혼나고 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뭐 회복은 못 하고 있는데 가장 아픈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ETF. 그래서 ETF 이제 모르면 ETF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ETF로 큰 산업 정도? 네, 그렇죠. 뭐 원자재나 국가
예, 이제 원자재, 예. 산업 이런 식으로만 맞습니다. 굵게 해도 예. 그게 맞습니다. 방향성적으로는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원유 ETF는 네. 갖고 있어요? 처분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4년 동안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단 어떤 종목도 단 10원 하나 판 적이 없었어요.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네. 사기만 했어요? 사기만 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계속 야.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인문학 공부고 맞아요. 철학 공부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이거 정확히 아시네. 결국에 그게 이제 뭐 이 돈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금융 지식을 쌓으면서 결국에 그게 인문학의 철학이랑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야, 거의 뭐 한국의 찰리먼 거네. 아니 뭐. 근데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한 투자를 결국에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다 80% 이상의 ETF로 넣어놨다는 게 이게 한 20% 정도는 왜냐하면 ETF로 넣어놨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변화가 역시 없잖아요. 당신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단위 종목을 해보고. 했고. 사실 그래야지 또 이제 네. 계속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도 꽤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안 좋아질 줄 안 좋아질 줄 몰랐죠. 시장이. 정말로. 그래서 꽤 많은 현금을 다 소비를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한 30% 이상의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네네네. 투자할 때 이제 그 방향성 때문에. 근데 음. 그게 많이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줄은 기름값이 저도 뭐 투자를 해서 많이 벌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등유를 떼는데 이제 단독주택이라. 단독주택이니까 네, 등유를 떼는데 네. 등유 가격이 800원 떼는데 1,600원 떼입니다 지금. 엄청 비싸죠. 네. 나뭐 한 40만 원이면 한 차였는데 이제 뭐 70만 원. 네. 그래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 투자 열심히 해야겠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뭐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럴 때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음. 그럴 때 아예 내려놓고 아예 대부분 제 주변에는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맞아요.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맞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떠나면 안 되더라고요. 시장을 떠나면 안 되고 관심을 끊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냥 또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다시 이제 막 비싼 값이 됐을 때 또 돌아오게 돼 있어. 누구나.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오를 때는 갑자기 맞아요. 이게 타이밍을 못 재겠더라고요. 한 2년 떨어지고 한 갑자기 오를 반년 때는 만에 다 오르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그래서 재니까 어려워요.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 그리고 습관. 맞습니다. 습관이다. 네. 투자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우, 야, 더 많이 알고 계셔. 혹시 아닙니다. 즐겨보는 채널이 뭐라고요? 아, 이거 바로 대답이 안 나오니. Y 스트릿. 오늘 이제 바쁘신 가운데도 네. 우리 배우 조다라님 YST를 찾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 활동 응원하고 네. 투자도 함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종 뵙고 네. 종종 찾아보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